네, 여러분들은 환율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사실 해외여행이나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1달러당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1달러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1달러 환율은 1,260원에서 7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보고 생각보다 높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환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전에 영상으로 정리를 했으니 위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란 나라들 간의 화폐 가치를 정하는 비율인데요. 이게 국제법 기준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은 이 비율로 거래하라 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라서 국제 흐름과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환율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평균 1,150원에서 1,200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1,500원 넘게 갔었고 코로나 사태 때는 1,250원까지, IMF 때는 무려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환율이 1,260원에서 1,270원이라고 했죠.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보다 환율이 높아져 있어요.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터키와 러시아의 경우 환율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은 편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SK, LG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편이지만 22년 3월과 4월에 무역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단정을 짓기가 어려워요. 현재 무역 적자가 나온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국제 공급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제대로 풀려야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이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상하이가 봉쇄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되게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생기진 않습니다. 3월 27일에 상하이 1일 확진자가 폭등해서 전면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단순히 출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봉쇄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서 나올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상하이도 마찬가지겠죠. 농심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가동을 멈추면 공급이 밀린다라고 했죠. 현재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걱정이 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금리 인상이죠. 현재 미연준 의장인 파월의 경우에 금리를 0.5%로 올리는 빅스텝 혹은 그 이상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이고 그 유명한 폴 볼커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세계 이슈와 정치인들의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흔들리면서 자본을 뺀 게 아닌가 싶어요. 또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이 오르고 세계 증시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빼고 있다는 의미이고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금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금의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면 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달러 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반대로 4월 중순부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금이나 은과 같은 원자재들을 찾게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는 오히려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현금을 보유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상하이가 봉쇄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포 심리가 작용한 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문에 투자자들이 슬쩍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은 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한 느낌이죠. 정리해보면 많은 요소들이 겹쳐서 불안 심리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이 대출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수익이 줄어든 거죠.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돈이 몰리게 될 텐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꾸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현재 증시 자체가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는 당연히 코로나 이후 풀린 돈들이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죠. 만약에 튼튼한 회사들이 예상 이하의 실적이 나온다면 확 꺼져버릴 수도 있고 사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도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서 아마존 주가도 많이 빠졌었죠. 제 경우에는 이 때문에 ETF 투자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율을 통해서 세계 경제와 생각해볼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